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5월 6일이죠. 일단은 969.99 그죠? 뭐 970을 만들지 뭐 꼭 그렇게까지 했나 생각이 약간 드는데, 지금 어쨌든 과대 낙폭 이후로 살짝 올라왔는데 뭐 별 유의미한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하나 좋은 징조는 일단 고객님 탁금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하고, 안 좋은 거는 거래대금이 계속 줄고 있다. 내일은 거래대금이 더 줄 거예요. 예. 다음 주 예상을 좀 해보면, 다음 주는 실은 내일은 되게 중요한 날이죠. 고용지표 관련해서 제가 이제 어제 약간 팩트가 좀 떨어졌던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제 연준이 이제 정확하게 시점을 언제로 했냐, 이게 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했죠. 예, 고용지표에 대한 얘기, 물가 상승률보다는 고용지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고용지표가 이제 실업률이 지금 6%대인데 2%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자기는 테이퍼링 할 생각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계속 아마 될 거고, 이제 5월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없고, 이제 6월에 뭐 6월, 7월, 8월 뭐 이렇게 매달 이렇게 조금씩 하는데, 5월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나머지 또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8월에 좀 중요한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FOMC가 왜 중요하냐? 결국은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돈을 언제, 사실 돈을 바로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장에 돈을 끌어당긴다라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이제 펀드들을 이제 그 채권들을 이제 연준에서 계속 매입을 하면서 돈을 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이겠다 라는 거고, 사실은 지금도 뭐 줄이겠다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의 이제 뭐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말만 이제 테이퍼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테이퍼링 발작이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까지는 사실은 뭐 아직 몰라도 되시고, 어쨌든 지금 너무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건 거의 급락이죠. 요거보다 기울기가 더 그죠? 나왔기 때문에 급락인데, 급락이 이제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답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상승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랑 전혀 다르죠. 여기서 전혀 지지받지 못하고 980에서 전혀, 원래는 파동 이동상은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원래는 여기 올라갈 때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올라갈 때도 안정적으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더 안정적이겠죠. 딱 봐도 뭔가 층을 다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일단 안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없이 그냥 한 번에 갔잖아요. 여기까지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내려오는 거예요, 부분에. 예. 근데 더 급하게 내려왔고, 그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내려왔으면 최소한 이렇게 내려오거나, 또는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조건 주저앉고 내려왔다. 그 얘기는 공매도 이슈가 가장 강했고, 공매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약간, 저는 혼란시켰다고 봐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금융 당국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매도가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넣는다. 뭐 쉽게 말하면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 게, 공매도 시장이 전체 이제 이제 그 주식 시장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많지가 않습니다. 10% 정도로 10% 정도로 상당히 많은 교란을 시키고 있는 거죠. 저는 교란이라고 봐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공매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 이제 주식이 계속, 사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주식 시장이 사놓고 아무도 사지도 팔지도 않으면, 그 가격, 그냥 주식은 정체돼 있고, 또는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 또 이렇게 뭔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이 유통이 되거나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나 시장 조정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공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들이 뭔가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 이런 게 공매도의 가장 첫 번째 이제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매도가 된다는 거는, 지금에 있는 자금이, 가만히 있는 자금을, 묻어져 있는 자금을 빌려서 내가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신해서 누군가 해주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건데, 나는 이자만 받을 건데라고 하고 그들이 그걸 대신해서 빌려서 하고 그거를 시장에 유통시킨 다음에 나중에 그걸 다시 사서 갚기 때문에 시장이 어쨌든 샀다 팔았다. 다시 말하면 매수 매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정말 더 웃긴 얘기는 뭐냐면 공매도가 전체 시장 규모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0% 중에 공매도를 실적으로 시행하는 게 다 10%를 다 하진 않을 겁니다. 다 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많아야 제가 봤을 때는 5%에서 한 8%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왜냐면 10%가 뭐 20%, 30%할 수도 있죠. 꼭 그 비율이 정해진 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들도 무조건 공매도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 매도를 하고 뭐 선물도 하고 옵션도 하고 뭐 다 하겠죠. 예, 다 하지만 그 중에 여러 가지 비중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일반적인 매매고겠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선물 옵션 뭐 등등등 뭐 시장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공매도가 정말 시장을 활성화하느냐, 이게 이런 게 활성화냐는 거죠. 이게 활성화냐는 거죠. 말이라는 활성화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도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한 세 번 맞았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기도 이렇게 올라갔어야죠. 이건 전혀 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공매도가 있어야 된다는 불안감을, 사실은 기관하고 외인들이 되게 웃긴 게, 논리가 웃긴 게, 공매도는 굉장히 좋은 거다. 공매도는 원래 그게 없으면 우리는 시장, 우리는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할 거예요. 라고 해놓고 우리는 공매도가 필요해요. 라고 해놓고 공매도가 시작하기 전부터 3일 전부터 때리기 시작하고 공매도가 시작하고 이틀을 때렸어요. 자기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도 공매도가 시작된다 그러면 시장이 하락한다는 걸 그들도 안다는 거야. 얼마나 웃겨요. 그들도 안다는 거죠. 결국은. 시작에 결국은 그 어떤 종목이든 뭐든 간에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조정을 받을 거라는 한정이지만, 지금은 코스닥 200,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에요. 그 종목만 한정되어 있고 특정 그 자금 규모에 따라서 또 그것도 한정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없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장이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하면 세력, 이 세력이라고 말하는 뭐 일반 뭐 세력의 크기도 여러 가지인데, 큰 세력, 외인하고 기관에서 봤을 때 이 공매도라는 건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공매도라는 게 정말 무작정 팔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충격적으로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도 틀렸죠.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살짝 조정받고 여기서 횡보한 다음에 다시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큰 그림 그리러. 그래서 5월 15일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데 뭐 일단 틀려서 벗어났죠. 벗어났고 실적 장세를,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이제 실적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이따가 조금 볼 건데,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제가 좀 선별을 해놨어요. 했는데 일단 오늘 두 번의 상승이 있었는데, 어제 오늘 그렇게 유쾌하진 않다. 왜냐면 이렇게 떨어진 거 기준으로 이만큼 올라놓고 뭐 무슨 유쾌해요.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오늘에 산 그 투자자별의 당일 추이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 예? 왜 개인이 샀고 기관이 했는데, 코스닥은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피를 보면 기관계가 엄청 샀어요. 물론 더 샀다가 조금 마지막에 팔았어요. 기관계가 더 샀다가 조금 팔았는데, 어쨌든 이거 엄청난 또 거래량을 또 보여주면서 개인이 오히려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개인은 내일 떨어질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도 똑똑해. 음. 그래서 오늘 보면 지수가 사실은 오늘도 출렁여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초반에는 계속 개미가 적극 매수했다가 또 중간에 차익 실현을 일부 했어요.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왜냐면 내일도 뭐 금요일이니까,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개미가 쭉 샀는데, 아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으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수고 개인은 계속 사고 시작했고 여기서 차익 실현했죠.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 드렸어요. 여기서 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 봤어요. 예,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관 외인이 받아 먹었다. 얘는 적극적 매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순매수가 이렇게 나왔겠죠. 예. 그리고 평소에 보는 개미 물량의 절반 정도예요. 예. 음, 절반? 절반도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절반은 좀 넘겠구나.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개미 외인이 그렇습니다. 물량 자체가 다르죠. 예. 물량 자체가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걸 하고 있다 투자자별로. 근데 내일 결국은 또 한번 뭔가 내려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코스닥 관련해서도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기관도 많이 팔았는데 기관은 뭐 소소인데 뭐 조금 팔았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뭘 샀고 하는 걸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걸 좀 보기 전에 일단은 빅스 지수 좀 봐야죠. 요즘 앨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앨런 이제 장관이 그죠? 원래는 이제 FMC래 저기 그 패드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한데 앨런 재무장관이 자네 낼려는 재무장관이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뭔가 발언을 약간 좀 무리수 있게 하는 으로 인해서 근데 앨런 재무장관은 사실 연준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연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금을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자금을 이제 실적으로 국가에서 집행하고 이런 사람이지 행정가지 뭐 그런 이제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금리 인상 인하 이런 거는 연준에서 합니다. 연준에 각 위원들이 있어요. 예, 10명 정도, 10명 이상이죠. 보통 이제 그런 위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들이 이제 각 의견을 가지고 뭐 점도표도 하고 의견도 뭐 하고 그게 뭐 그래서 근데 아직 뭐 테이퍼링이든 뭐 저기 뭐지 금리 인상이든 전혀 뭐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앨런이 뭔가 좀 얘기를 했다. 근데 앨런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앨런이 아니니까요. 당연하겠죠.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장이 제가 오늘 늦게까지 좀 야근하는 바람에 다우존스가 0.5, 그 다음에 S&P 500도 0.3, 그 다음에 나스닥이 일단은 거의 고압인데 살짝 0.02 조정이고 나스닥이 사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보면은 조금 밑에서 최대 상승폭 찍고 살짝 내려와 있어요. 있는 모습이고 제일 중요한 건 변동성 지수 빅스죠. 빅스가 지금 이렇게 갔다가 단기간에 한번 튀었는데 요게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갖고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냐 그냥 박스를 그리냐 여기 참 중요한데 좀 지켜보죠. 뭐 아직 뭔가 큰 흐름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도 그냥 한번 찌르고 내려왔어요. 더 여기까지 찌르고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좀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고 자 제일 좀 외환 봅시다. 외환도 갑자기 박스를 돌파하면서 이 강한 힘으로 요기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못 올랐어요. 전고점을 못 올랐으니까 그건 지켜보는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여기까지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니까 만약에 이 바닥이 최소한 이 바닥까지는 온다라고 하면 박스 장세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안 온다 여기까지 안 오고 이렇게 온다 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건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상승으로 보여지면 일단은 아마 외국인 자본이 많이 안 들어올 것 같고 근데 요거는 좀 다른 이제 건데 MSCI라고 그죠? 그 모건 스탠리의 자금 지수가 있어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인가? 이 약자 약게 MMT도 어제 틀렸는데 어쨌든 모건 MSCI 그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인지 I가 뭔지 볼게요. 어쨌든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추종하는 일단 이제 전 세계의 이제 그 MSCI 이제 지수 편입과 편출 다시 말하면 MSCI의 지수에 들어오면 거기는 지속적으로 뭔가 자금을 사기 시작해요. 외국계 자본이겠죠. 외국계 자본에서 특정 금액에 여기는 얼마큼을 사, 여기는 얼마큼을 사, 여기는 얼마큼을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외국계 자본 중에 사실은 패시브 자금, 다시 말하면 무조건 사야 되는 액티브 자금이 아니라 패시브 자금은 MSCI 자금이 들어와서 여기는 앞으로 미래 성장력이 이만큼 있을 거니까 그냥 사놓고 묻어둘 거야. 라는 지수에 MSCI 지수가 있어요. 자기네들 자체 평가된 모건 스탠리에서 그 지수에 맞게 투자하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펀드도 많고 뭐 인덱스 펀드도 많고 뭐 어제 상당히 많아요. 사모 등등등 많아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아시아에 관련된 전체 금액에 우리나라에 얼마에 편중됐고 중국에 얼마에 편중됐고 베트남도 있나? 어쨌든 홍콩에 얼마 있고 일본에 얼마 있고 일본은 예외입니다. 일본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머징 마켓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머징 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MSCI 아시아에 들어가지만 그건 선진국으로 아마 분류되어 있을 거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중국 우리나라, 대만, 뭐 홍콩은 지금 조금 뭐 위기가 있고 대만, 그 다음에 베트남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머징 마켓, 브라질, 러시아까지인가? 어쨌든 그렇게까지 뭔가 음, 그 이머징 마켓이라는 요런 부분인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61조 정도의 금액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외국계 자본이 누군가 사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편향 그 저기 뭐지 편입되는 그 자금에 대한 추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얘네는 사람이 보고 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사요. 그 가격에 무조건 삽니다. 돈이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막 정말 쑥쑥 올라요. 쑥쑥 지수 종목이 장난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일단 원단은 그렇고 채권 잠깐 볼까요? 미국 10년 1.6 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있죠. 약간 큰 그림으로 약간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락 추세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그랬죠. 여기 결국은 이렇게 만날 거다라고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금리라는 것도 이게 10년 이제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뜬금잡게요. 이게 뭐 이때 사실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가도잖아. 이렇게 가도 만나잖아요. 좀 있으면 만나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냥 약간 공포심에 더 올라가거나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발작이 일어났다. 그래서 약간 위기가 한번 있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뭐 결국 맞고 또 다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갔으니까 결국은 뭐 좀 횡보에다 가겠죠. 자, 그러면 종목을 좀 볼까요? 자, 기관의 순매수 뭐 이런 거를 보기 전에 제가 요거 너무 길으니까 제가 종목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영상에서 종목 관련해서 그죠? 증시 동향 및 종목 관련해서 다시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지수 관련해서 특히 코스닥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큰 그림 여기 보시면 요 큰 그림 있죠? 요 그림을 깨지 않는 방면에서 한번 큰 고점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요런 모습과 해서 한번 다시 하고 내려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면 자금의 흐름인데 자금의 흐름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금의 흐름이 여기까지 들어오면 결국 얘도 들어 올릴 거다라고 보는 거죠. 언젠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자금이 풀리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줍줍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